안녕하세요. CCTV. 오늘은 CCTV 하이크비전 8채널 DVR이죠. 제가 여기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를 한 동 지어 가지고 요즘 비닐하우스 짓는 과정도 전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 LTE 라우터, 그 다음에 요게 2.4GHz 구형 모뎀입니다. 모뎀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IP 카메라예요. IP 카메라를 인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PC와 USB로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 등등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 블로그에 하이크비전 DVR 구입, 그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또 볼 수 있는 그 세팅까지 올렸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직접 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혹시 CCTV를 자가 설치, 셀프로 설치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저도 물론 CCTV 전문가가 아니고 난생 처음 설치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난생 처음, 머리에 덜라고 처음 설치해 보는 거라고요. 여기 쭉 올려놨다고요. 오늘도 이걸 했어요. 이게 일단 하이크비전이 원래 CCTV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암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하고 굉장히 복잡한 암호를 넣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달 전에 이걸 해놓고 오늘 가서 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고요. 이거는 비닐하우스잖아요. 갔으니까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공장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메뉴 빠져나가 가지고 그럼 나와요. 초기화를 시켜 가지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패턴, 비밀번호도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 포함해서 8자 이상. 근데 이게 키보드로 타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우스가 이 하이크비전 이 기기 DVR이죠.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이 마우스로 일일이,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떠요. 키보드 스마트폰 같이 이게 마우스로 타자를 해야 돼요. 키보드를 연결하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하이크비전 연결한 거고요. 그래서 이 하이크비전 구입 과정, 단가, 가격은 저는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요 카메라가 이거 한 2만원 평균 5대를 샀어요. 요거 5개, 요거는 IP 카메라입니다. IP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가 KT를 쓰니까 KT에 인터넷 일선 하나 신청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근데 그 다음날 KT 기사가 오더니 이게 동네에서 한 500m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유선 인터넷은 설치가 불가돼요.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를 써서 인터넷을 하든지, 그거 내가 어제 올렸습니다. 그 무제한 요금이 한 1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무선 라우터가 또 있어요. 무선 라우터를 가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 한 달에 한 25,000원이나 35,000원 내고 인터넷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저는 오로지 CCTV 확인용이고, 여기 어쩌다 한 번씩 가보는데 인터넷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8포트니까 8개를 꽂을 수 있지만 카메라는 5대고 우선 하나만 꽂아봤어요. 하나만 꽂았더니 그게 4번이더라고. 4번 카메라. 1, 2, 3, 4, 6, 7, 8인데 8포트니까 4번 카메라고, 지금 선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RCA 단자인데, 노래방 뒤에 가면 노래방 기기 뒤에 붙어있는 게 다 그 RAC 단자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크비전 요 뒤에 단자는 BNC 케이블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BNC를 RAC로 변환시키는 잭이 또 있어야 돼요. 문제는 변환시키는 잭만 있으면 되느냐? 이게 정밀하지 않아요. 헐렁헐렁해서 접촉 불량이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러스플라이어로 그 RAC 케이블 그 단자를 조금씩 찌그러뜨려 가지고 뻑뻑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고, 오늘의 중점은 지금 여기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
화면이 떴다고요. 화면이 떴고 다 떴는데 안 돼요. 선을 딱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한 10m 정도 선을 연결을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여기 나무에다가 요건 제가 처음에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뒤에 뚜껑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자, 뚜껑이 요 CCTV가 밑판이 벗겨지더라고요. 처음에 안 벗겨지는 줄 알고 제가 종이로 그려서 하려는데 이렇게 뚜껑을 벗기고 나사를 받고 이걸 끼우고 요거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하이크비전도 요게 여기 하면 다 움직이는 게 있어요. 요 카메라 방향 회전. 근데 제가 아직 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이 카메라가 너무 싼 카메라라 그러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돌려서 맞췄습니다. 손으로 돌리면 360도 회전하고 각도 다 조절돼요. 조절이 되고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닐하우스니까 하판에다가 요 CCTV 하나 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충전기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동영상의 중점은 이겁니다. 충전기를 왜 여기다 다느냐. 이 충전기가 DC 이게 12V예요. 여기 DC 12V로 작동한다고요. 하이크비전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에, 그러니까 구형 카메라, 제가 돈을 적게 드리려고 요것도 13만 원인가 굉장히 제일 쌉니다. DVR 중에서는 카메라도 하나에 한 2만 원, 평균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일 싼 걸로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했고, 그러나 화질은 요즘 뭐 블랙박스 최고 좋다는 블랙박스에 비해서도 절대로 안 떨어요. 화질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여기 떴잖아요. 화면이 뜨는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배선을 할 거 아니에요. 뜨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짧게 연결해 가지고 확인했는데 요 선을 한 10m 길게 연결하니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쓰는 전기는 AC잖아요. AC. 일초에 우리나라는 60H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바뀐다고요. 그게 교류. 그게 AC예요. 근데 DC는 옛날에는 마이너스에 나와서 플러스로 전기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전기 이론이란 게 요즘은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 즉 대표적으로 자동차 본네트 열면 배터리 있죠. 그게 직류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 가정용 전기는 220V지요. 그러나 220V라는 건 그냥 위상차예요. 전압의 위상 차일 뿐, 전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전류라는 것이 전기가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물론 전압이 높은 거 만지면 사람이 죽어요. 오음의 법칙 I=R분의 V에 의해서 전압이 높고 전압이 높을수록 저항이 적어져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 도시 근교에 있는 변전소까지 보낼 때는 15만 볼트,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압으로 송전선으로 전류를 보내요. 그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으로 보내가지고 저항이 적게 해서 변전소에서 다시 3300볼트로 일반 주택이나 공장 근처까지 보내고, 거기에서 변압기에서 다시 220볼트로 내려서 가정으로 보내고, 공장에는 3300볼트나 380볼트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이나 일반 공장은 다 380볼트 아니면 220볼트죠. 그런데 여기도 물론 꽂기는 220볼트 이게 충전기죠. 그러니까 DC 220볼트에서 DC 12볼트가 나오는 어댑터를 꽂아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 카메라가 다 DC로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DC 12볼트. 옛날에 토마스 앨바 에디슨,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에디슨은 발명왕이지만, 무려 1000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발명왕이지만 전기의 이론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때 당시는 전기가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교류를 하면 온 도시가 불이 타서 다 망한다, 직류를 써야 한다 가지고 직류로 이렇게 도시는 못 밝히고 건물 하나는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20V를 쓰는 이유가 있고 일본은 110V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모르셔요. 220V를 쓰는 우리나라가 220V를 쓰는 이유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선에서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벽을 손으로 탁 치면은 내가 벽을 쳤으니까 벽이 아프고 내 손은 아파야 되지만 실제 뭐 손으로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쳐보세요. 내 손이 얼마나 아파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내가 벽을 탁 치는 순간 벽도 똑같은 힘으로 내 주먹을 치기 때문에 내 주먹이 아픈 거예요. 전기도 여기서 전기가 흐르면 그 반작용으로 전기의 흐름을 못 흐르게 하는 저항이 생긴다고요. 그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무진장 높이는 건데 가정용 전기를 3300V로 했다. 그 근처에 가만 가도 사람이 죽지요. 300V로 했다. 380V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그래서 220V래. 220V도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110V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손으로 그냥 잡고 그랬어요. 물론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220V는 이거는 감전되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즉사한다고. 즉사. 한 사람이 즉사하면 아이고 너 왜 그러냐 만지면 그 사람도 즉사. 아이고 너 왜 그러냐고 또 만지면 그 사람도 즉사. 일가족 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 비가 오는 날 감전돼 가지고 그게 이렇게 무서운 게 220V예요. 그게 전압입니다. 그러나 전압이 높아야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20V를 쓰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220V를 쓸 수 없이 110V를 쓰는 이유가 지진이나 미국은 허리케인, 기상이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전주가 막 무너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감전될 위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220V를 안 쓰는 거예요. 거기는 감전되면 220V는 사람이 일가족 그냥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감전됐으니까 아들이 가서 아이고 아버지 만지면 아들 죽지, 어머니 가서 만지면 어머니 죽지, 또 아들 딸 가서 만지면 죽지. 전멸아 즉사한다니까. 전몰. 응?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110V를 쓰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인에서는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220V를 쓰는 거고요. 그러나 220V는 교류예요. 이런 그 전자기기는 교류는 거의 안 써. 다 이 RTV라고 그러죠. 직류를 쓴다고요. 교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도시 근교에 변전소로 보낼 때 15만 볼트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볼트로 전압을 올려서 보낸다. 그러니까 그 송전선 가까이 가면 막 윙윙거리고 사람이 팍 튕겨져 나가서 죽잖아요. 위험하고 그 송전선 밑에 있으면은 전자기파도 엄청나죠. 15만 볼트니까. 그런데 교류는 그렇게 이제 이 직류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20V 지금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100m 끌고 가도 여기서 한 100m, 정확하게는 한 130m 떨어진 곳에 개울이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지 아니면 물탱크를 설치할지, 다시 말해서 220V는 100m, 200m 혹은 뭐 몇 킬로 간다면 안 되겠지만, 선이 굵으면 몇 킬로가 아니라 몇십 킬로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전주에 지나가는 선 있잖아요. 굵은 선. 그건 뭐 수십 킬로 가잖아요. 그게 AC라고요. 교류. 220V 가정용 전기. 그런데 직류는 전압 강화가 심해서 전선이 길어지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전압이 여기서 12V라도 여기 가서는 볼테이지는 12V가 나오지만 전류량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에디슨은 전기에 대한 이론은 잘 모르니까 AC를 쓰면 도시가 다 불이 나서 다 불타서 망한다. 그래서 DC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 DC를 쓰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AC를 쓰죠. AC를 써야 전기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예산에 있는 전업사에 가서 CCTV 케이블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그 케이블이 이제 이런 케이블은 잡음 제거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드선이라고 그러죠. 케이블 피복을 벗기면은 은박지가 있고 은박지 안에 이 선이 그물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선이에요.
그리고 그 속으로 4가닥이 또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선이냐. 저도 이거 CCTV는 오늘 난생 처음 설치해 본 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2가닥은 CCTV용, 1가닥은 음성, 그리고 또 2가닥은 뭐냐면은 전원. 그런데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해보니까 안 돼.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 케이블이 일반 그 유선 케이블하고 굵기가 비슷한데 실드선이면서 안에 그물망도 있고 은박지로 이렇게 쫙 쌓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가느다란 선이 5가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DC를 보내면 이게 한 10m 가면 이게 작동을 할까, 이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테스트를 짧게 연결해서 하니까 화면이 떴고 10m를 연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 됩니다. 그게 CCTV 자가 설치 실패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100%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게, 저도 처음 설치해 보지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보다 재주가 10배나 많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1년 가도 모르는 걸 저는 0.1초만 깨닫는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잘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선이. 그래서 길게 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되더라고요. 짧게 했을 때는 되더니. 그래서 여기 카메라 옆에 어댑터를 달고, 어댑터에서 DC 12V가 나오잖아요. 12V 선을 카메라에 연결을 하고, 이 카메라에 연결된 선은 가늘어도 멀리 가도 수백 미터 가도 이게 돼요. 지금 저는 5대를 비닐하우스 주변에 뺑 둘러가면서 설치를 할 거거든요. 보통 큰 건물 같으면 한 바퀴 돌려면은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래도 CCTV가 다 되는 이유가, 그 CCTV 선은 길어도 돼요. 그러나 전원은 DC는 이렇게 길게 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전원을 CCTV하고 붙여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 어댑터에 들어가는 250V 전선을 길게 이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가서 전업사에서 사온 선은, 글쎄 저도 이런 선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싸기만 하지 뭐하러 사요. 그냥 가느다란 선 2가닥 있는 거, 그거 싸다고요. 그거 2가닥만, 그 선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원은 내가 따로 이 선으로 따로 연결했는데, 그러니까 CCTV 연결한다는 선 속에 5가닥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2가닥은 내가 CCTV 연결을 했고, 이건 음성이 없어요. 그냥 음성이 없으니까 선 하나는 안 쓰고, 2가닥은 그게 내가 볼 때는 전원인데 안 된다니까요. 전원은 그 가느다란 선에 만일에 DC로 꼭 한 10m를 간다 그러면은 요 전선 굵기를 최소한도 팔뚝 굵기, 손가락 굵기나 팔뚝 굵기. 배터리 선이 얼마나 굵어요. 배터리 선이 보통 손가락 굵기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 점프할 때 점프선이 길면은 그것도 안 돼요. DC도 그 전압 강화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최대한 바짝 대고 최대한 짧은 점프선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DC도, 배터리도. 그런데 12V 1.5A인데 이게 이렇게 멀리 가면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의 중점은 요 CCTV 케이블 선을 사왔을 때 이 선을,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FM이 아니에요. 저는 내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내 생각이지. 이 비싼 선을 사지 말고 그 스피커 선이라고 전파사나 아니면 전업사가 싸니까, 전파사보다는 전업사에 가면은 그 2가닥 얇은 선이 있어요. 빨강 파랑이나 빨강 검정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한 롤 해봐야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어차피 가느다란 선 2가닥밖에 안 쓰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외부에 설치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외부에 비나 눈이 오면은 안 되니까 그 가느다란 선은 너무 가느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할 때는 이 비싼 케이블, 저는 이거 해봐야 가느다란 선 2가닥밖에 안 쓰는데요. 요 CCTV 연결한 거. 전원은 내가 따로 연결했다고요.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전원을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전원을 길게 한 10m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떴습니다. 화면이 떴고, 지금 사다리 천장 이게 3m니까 높이가 3m니까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저는 이제 비닐하우스도 난생 처음 지어봤고,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 자재가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1m씩 잘라져서 왔어요. 그걸 전부 용접을 해서 졌습니다. 골조만 세우는데 꼬박 3일 동안 용접을 했어요.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 대신에 요 가로 활대 이런 거 전부 이거 앵글도 두꺼운 앵글이라고, 그것도 KS 아주 비싸고 두꺼운 앵글.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스프라이어로 그냥 꽉 물어놨어요. 일단 물어놓고 CCTV를 설치를 하니까 여기 화면에 이렇게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애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이크비전 여기에서 여기 이제 블로그에 올렸을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날짜가 지난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몇 달 전이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뭐 비밀번호 설정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모르지요. 비닐하우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 잘못된 접속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렸어요. 공장 초기화를 시키면은 비밀번호를 대소문자 합해서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합해서 8자 이상 써서 2번 하는데, 키보드로 타자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전부 눌러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뭐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 뭐 이런 걸 쭉 써줘야 돼. 써줘가지고, 안 그러면은 하이크비전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초기화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도 여기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자, 지금 요 카메라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벽에다 붙였는데, 벽에다 붙여서 지금 나오는 화면은 녹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카메라 들고 가면서. 화질이 이거 상당히 좋다니까요. 이거 한 2만원짜리 이게 200만원 CCTV인데 1920에 1980 아주 그냥 프레임은 15프레임 밖에 안 돼요. CCTV니까. 그래 어제 밤새도록 녹화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용량도 얼마 안 돼요. 아주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량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는 겁니다. 이 끝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만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카메라는 손으로 직접 돌렸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다리 카메라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니까요. 각도도 맞춰야 되고,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카메라 설치를 하고, 와서 보니까 좀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수정을 하고, 여기 지금 이제 비밀번호 이게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전부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했습니다. 저는 됐죠. 이제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일부 손으로 360도 돌리고 전후 좌우 방향 저런 다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리게 돼 있는데 요거는 됩니다. 360도 회전 및 전후 좌우가 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그러다 이게 너무 싸구려 카메라라 이게 지원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 화질이 아주 좋다니까요. 화질이. 자 보세요. 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밤새도록 한 6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도 한 10메가? 용량이 아주 적어요. 15프레임에 H264 포맷으로 이게 압축이 돼요. 용량이 굉장히 적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1기가짜리 설치해 놓으면은 지금 카메라 한 대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1년 녹화해야 돼요. 1년. 8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뭐 그래도 몇 달 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하드 용량이 차면은 먼저 녹화한 거 지워지고 다시 녹화되게 세팅을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세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크비전 초기화하는 방법,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비밀번호 알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알아낼 방법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미국으로 이메일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초기화 코드 받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새로 산 것 같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디 집어넣고 비밀번호 새로 집어넣고
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뭐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 써주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밀번호 찾기 할 때 필요한 건데, 내가 볼 땐 그래. 그때 가서도 또 초기화 시키면 되지 뭐하러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CCTV 설치를 했고요. 일단 한 대 했고요. 오늘의 중점은 이 CCTV 선을 사왔지만, 그 선이 5가닥이 있지만 저는 2가닥밖에 안 써먹었어요. 안 되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어댑터를 카메라하고 같이 붙여놓고, 어댑터에서 DC 12V가 카메라로 들어가고, 250V는 길게 가도 되니까 220V는 이렇게 따로 선을 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실내에서 할 때는 이렇게 비싼 케이블 사지 말고, 전업소에 가면은 그 빨강 파랑이나 빨강 검정이나 가는 선 한 막기라고 그래요. 한 롤 해봐야 그거 10,000원도 안 해요. 그거 사가지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단 밖에 할 때는 비바람 맞고 이게 방수 누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 케이블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전원은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왜 여기 5가닥이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한 선은 여기 그 RAC 단자가 음성 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 자체가 음성이 없는데 뭐 무음 카메라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건 안 썼고, 그럼 2가닥이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선은 뭐냐 이거요. 남는 선 내가 볼 땐 전원인데 그 전원은 안 된다니까요. 카메라 2대? 2대를 여기다 뭐하러 달여. 한 대만 달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CCTV의 전문가도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난생 처음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혼자 설치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응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